민주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걷습니다. 공원의 단풍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울리고 가을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오래된 공허를 살짝 건드립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쥐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민준 씨 맞죠? 세월 참 빠르네요. 혜진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서 있는데 눈가에 새겨진 잔주름이 오히려 부드러워 보입니다. 30년 전 교무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미소 그대로입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캔을 쥔 채 살짝 떨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혜진 씨 여기서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혜진이 자연스럽게 옆에 앉으며 우연이죠. 나도 요즘 이 공원 자주 와요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그때 체육대회 때 너 무대 올라가서 기타 치던 거 아직도 생생해. 내가 제일 크게 소리 질렀잖아. 혜진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지고 민주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손등이 살짝 스치자 오래 묻혀있던 온기가 피부 아래로 스며듭니다. 자리를 옮겨 근처 작은 커피숍으로 들어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앞에 두고 서로의 지금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 다니고 애들은 다 커서 각자 살아. 집에 와도 텅 빈 기분이야. 혜진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지며 창밖을 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아내와는 말수가 줄었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말끝이 흐려지며 민준의 시선이 테이블 위 혜진의 손가락에 머뭅니다. 그녀의 손톱이 살짝 붉게 물들어 있고 결혼 반지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대화가 길어지자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번호 다시 주고받을까?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네라고 합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번호를 주고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오늘 산책은 어땠어? 하고 묻지만 민주는 뭐 늘 그렇지라고 대답하며 혜진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밤이 깊어지자 침대에 누워 창밖 달빛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지고 숨이 살짝 가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의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옛날처럼 와인 한 잔 어때? 민준의 엄지가 화면 위에서 멈칫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망설임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결국 좋아, 어디서 볼까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저녁 약속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민주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서자 미소가 저절로 번집니다. 늦어서 미안.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와인 잔을 부딪히며 대화가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그때처럼 자유로웠으면 혜진의 속삭임이 민준의 귀에 닿습니다. 민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오자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집에 가기 싫다. 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잠든 방을 보자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그러나 혜진의 따뜻했던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밤을 채웁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 민주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내일을 기다립니다. 민준과 혜진은 다시 공원에서 만납니다. 늦은 오후 벤치에 앉아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내 생각만 나. 혜진이 조용히 말하며 손을 내밉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에 닿자 따뜻한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옵니다. 나도 그런데 우리한테 가정 있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지지만 혜진의 눈빛이 그 말을 삼켜버립니다. 한 번뿐이야.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녀의 말이 대담하게 들립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려다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 불빛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서 혜진이 민준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심장이 너무 빨라라고 속삭입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으로 들어서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키스가 시작됩니다. 혜진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자 민준의 손이 저절로 그녀의 허리를 감쌉니다. 옷이 한 겹씩 벗겨지며 공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천천히 해, 내가 좋아서 그래. 혜진의 숨소리가 가빠지며 민준의 목덜미에 닿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부가 맞닿자 전율이 온몸을 관통합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리고 민준의 손이 혜진의 등을 따라 내려갑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스치지만 혜진의 따뜻한 포옹에 모든 게 녹아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 우리 거야. 혜진이 귀에 대고 속삭이며 몸을 더 가까이 붙입니다. 밤이 깊어지며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빗소리가 그들의 리듬에 섞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창가에 서서 어제 밤을 되새깁니다. 괜찮아? 혜진이 뒤에서 안으며 묻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있어서 좋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혜진이 미소 지으며 키스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제 또 늦었네. 평범한 질문에 미안해라고만 중얼거립니다. 가슴이 찌르르 저려오지만 핸드폰에 뜬 혜진의 메시지 또 보고 싶어를 보자 다시 설렘이 피어오릅니다. 그날 저녁 또 만납니다. 카페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다 혜진이 이번엔 더 깊게 가보고 싶어라고 합니다. 민준의 망설임이 점점 얇아지며 호텔로 향합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는 손길이 빨라집니다.
혜진의 손이 민준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내 심장 소리 들려라고 속삭입니다. 숨이 섞이고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가 사라지며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불 사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움직임이 점점 강렬해집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혜진을 끌어안고 숨이 터져나오는 순간 장면이 멈춘 듯 정지합니다. 그들의 만족스러운 숨소리만 남습니다. 관계가 이어질수록 민준의 일상이 흔들립니다. 아내와 마주칠 때 눈을 피하고 혜진과의 만남이 중독처럼 잦아집니다. 이게 사랑인가? 민준은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봅니다. 혜진은 우리 영원히 이렇게 지내자라고 속삭이며 더 깊이 파고듭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밤이 찾아옵니다. 민준과 혜진은 이제 은밀한 장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한식당 구석 자리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오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혜진이 테이블 아래로 발을 살짝 스치며 말합니다. 민준의 다리가 순간 굳었다가 풀어집니다. 미소가 저절로 번지고 식사가 끝나자 차로 이동합니다. 뒷좌석에서 열정적인 키스가 시작되고 혜진의 숨이 민준의 목에 뜨겁게 닿습니다. 집에 못 가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문을 열자 공기가 즉시 달아오릅니다. 정사 첫 장면. 이불 속에서 서로의 몸을 탐색하며 피부에 온기가 퍼집니다. 혜진의 손톱이 민준의 등을 가볍게 긁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더 세게 그녀의 속삭임에 민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클라이맥스가 다가오며 온몸이 떨립니다. 장면이 멈춘 컷처럼 전환됩니다. 두 번째 장면. 샤워실 안.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부가 미끄러지듯 맞닿습니다. 비누 거품 사이로 혜진의 손이 민준의 허리를 감싸고 내 온기가 느껴져라고 중얼거립니다. 물소리가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또 다른 절정이 찾아옵니다. 카메라는 문 밖으로 천천히 물러나며 암시만 남깁니다. 세 번째 장면. 창가에 서서 달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느린 리듬이 시작됩니다. 혜진의 머리카락이 민준의 가슴에 흩어지고 손이 포개지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이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몸이 하나가 되며 숨이 터져나오고 클라이맥스가 3번이나 반복되듯 장면이 겹쳐집니다. 민준의 내면은 이 욕망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어라고 속으로 외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혜진의 말이 변합니다. 내 아내가 재산 다 챙기면 어떡해?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민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혜진의 미소는 묘하게 빛납니다. 민준의 일상이 점점 무너집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되고 동료가 요즘 왜 그래? 하고 물으면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립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입니다. 또 다른 밤 모텔방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혜진의 피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민준을 끌어당깁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 그녀의 유혹에 새로운 리듬이 시작됩니다. 숨소리, 피부 마찰음, 이불 주름 소리가 생생하게 쌓입니다. 여러 컷으로 이어지는 클라이맥스에서 민준의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쾌감에 빠지지만 끝난 후 이게 끝나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혜진은 왜 나랑 있으면 행복하지? 하며 안아줍니다. 욕망과 사랑 사이 경계가 흐려지며 민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느 날 아내가 민준의 핸드폰을 보다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 번호 누구야? 왜 이렇게 자주 와?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민준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옛날 친구야 그냥. 변명이 약해지자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혜진은 점점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나 선택하면 재산 절반이라도 챙길 수 있게 해줄게. 아내가 너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런 의도였어? 카페에서 마주 앉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나도 버림받았어. 이제는 내가 먼저 챙겨야지라고 합니다. 민준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쥐어집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아내와 마주칩니다. 불륜이야? 솔직히 말해. 아내의 외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미안해 실수였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민준은 홀로 비오는 거리를 걷습니다. 발걸음이 멈추고 가로등 아래서 가슴을 쥐어짜듯 웅크립니다. 혜진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라고 선언하고 민준의 눈앞이 흐려집니다. 혜진과 마지막 대면에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라고 외칩니다. 혜진은 미안 그래도 사랑했어 라고 속삭이며 손을 내밀지만 민준은 등을 돌립니다. 재산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지만 머리가 멍합니다. 밤마다 창밖 비를 보며 후회가 밀려옵니다. 혜진의 메시지 재산으로라도 보상받을 거야가 도착하자 핸드폰을 벽에 던집니다. 동료가 요즘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자 괜찮아라고 대답하지만 눈가가 붉어집니다. 절망이 민준을 삼키고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민준은 혜진을 다시 만납니다. 공원 벤치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눈빛이 흔들립니다. 혜진의 손이 팔을 잡지만 미안해라고만 중얼거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좀 필요해라고 대답하며 손을 잡아줍니다. 세월이 만든 공허를 조용히 나눕니다. 불륜의 순간들이 회상으로 스치지만 민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젓습니다. 새로운 취미로 수채화를 시작합니다. 붓이 캔버스를 스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혜진의 마지막 메시지 잊지 마가 오지만 삭제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스며들며 신뢰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산책하며 보이지 않는 헌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라고 속삭입니다. 엔딩에서 민주는 창밖 새벽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삶의 진짜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헌신이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남습니다. 민주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천장의 무늬가 점점 흐려지며 혜진의 얼굴로 변합니다. 눈을 감아도 그녀의 숨소리, 피부의 온기, 이불 속에서 섞이던 리듬이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손을 뻗어 베개를 끌어안지만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옆방 소파에서 잠들어 있고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주는 혼자서 옛 사진첩을 펼칩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날의 어색한 미소, 첫 아이를 안고 웃던 순간, 가족 여행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던 장면들.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자 종이의 질감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칩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사진 위를 적십니다. 아내의 웃음이 사진 속에서 민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아침이 되자 민준은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할까? 아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뭐? 라고 짧게 답합니다.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을 잇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내의 손이 멈춥니다. 물줄기가 계속 떨어지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합니다. 한참 후 아내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몇 번이나 들었어? 그런데 왜 그때는 안 그랬어?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집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랐어. 외로웠던가 봐. 그런데 그 외로움을 채운 게 아니라 더 크게 파놓은 거였어. 아내가 한숨을 쉬며 나도 외로웠어. 너 없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르고 민준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작은 속죄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사오고 함께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도맡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차갑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문을 엽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민준이 묻자 아내가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합니다. 민준은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줍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아내의 체온이 예전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혜진에게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너도 나도 더 아프게 하지 말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빗소리가 과거의 뜨거웠던 밤들을 씻어내는 듯합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옵니다. 민준과 아내는 함께 공원에 나갑니다. 눈 쌓인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렵지만 해볼게. 민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손을 잡자 아내의 손이 살짝 떨리지만 놓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눈송이가 두 사람 사이로 흩날립니다. 민준은 가슴 깊숙이 새겨진 후회를 느끼면서도 그 후회가 이제는 아내를 더 단단히 붙잡는 힘이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후회는 지울 수 없지만 속죄는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예전엔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둥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과 아내는 그 겨울이 지나 봄이 되자 조금씩 일상을 다시 맞춰갑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민준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아내가 좋아하는 진한 향의 원두를 갈아 넣습니다. 분쇄되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곧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나와보니 이미 식탁 위에 토스트와 과일,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아내가 웃으며 말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부드러워집니다. 민준은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듭니다. 그 조용한 아침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민준은 퇴직 후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합니다. 수채화 교실에 나가 붓을 들고 앉아 있는데 처음엔 손이 떨려 선이 제대로 안 그려집니다. 강사가 천천히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라고 말하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캠퍼스 위에 푸른 하늘과 봄꽃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혜진과 함께했던 공원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기억을 지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붓끝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림이 완성될 무렵 민준의 가슴에 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거 내가 좋아할까? 아내가 한참 바라보다가 예쁘네.
우리 둘이 산책 갔던 그 공원 같아라고 합니다. 민준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무언가가 듭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수원 화성 근처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길,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아내가 옛날에 여기서 데이트했었지? 하고 물으면 민주는 응. 그때는 손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번엔 자연스럽게 손을 잡습니다. 아내의 손바닥이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온기가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나눠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화분에 물 줬어. 나도 그림 하나 더 그렸어. 사소한 말들이 쌓여 대화가 됩니다. 예전엔 침묵이 어색했는데 이제 그 침묵마저 편안합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우리 여행 갈까? 짧게라도. 아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가자. 어디든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경주로 향합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어깨에 살짝 기대고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라고 속삭입니다. 아내가 나도 미안한 부분 많았어. 그냥 서로에게 더 잘할 거리라고 대답합니다. 경주에 도착해 불국사 계단을 오르며 민주는 숨이 차오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가하며 손을 잡아 끌어줍니다. 석양이 지는 석굴암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얼굴을 물들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립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우리 둘이서라고 답합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에 있던 마지막 무게가 스르륵 내려앉는 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집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아내는 나도라고 대답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제 습관이 아니라 진심의 확인이 됩니다.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웃고 가끔은 옛날 사진을 펼쳐놓고 추억을 나눕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뜨거운 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 알았으니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고 민주는 미소 지으며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산책 갈까? 아내의 응하는 대답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민준과 아내는 경주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해갑니다. 여름이 되자 집 앞 화단에 함께 꽃을 심습니다. 민준이 흙을 파헤치고 아내가 묘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손에 묻은 흙이 서로의 뺨을 스치자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집니다. 이 꽃 이름이 뭐였지? 아내가 묻고 민준이 라벤더래. 향이 좋대라고 대답합니다. 심고 나서 물을 주며 민준은 아내의 손등에 흙이 묻은 걸 보고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 손길이 예전엔 당연했는데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벤더 향이 바람에 실려올 때마다 민준은 가슴이 살짝 저려오면서도 따뜻해집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다시 그 공원으로 갑니다. 예전에 혜진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생각났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그때 내 눈빛이 달라졌었지라고 합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제일 아프게 한 사람이 너였는데. 아내가 민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나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지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섞여듭니다.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지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입니다. 아내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 무게가 너무 가볍고 너무 따뜻합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합니다. 테이블 위에 초 한 자루 켜놓고 와인 잔을 부딪힙니다. 민준이 올해는 정말 고마웠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내년엔 더 잘해보자라고 대답합니다. TV에서 캐럴이 흘러나오고 창밖엔 눈이 살살 내립니다. 민준은 아내를 안아줍니다. 예전엔 이런 포옹이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 어깨에 닿는 체온, 가슴에서 전해지는 심장 소리까지 모두 생생합니다. 민준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었구나.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지킵니다.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잠들기 전엔 손을 잡고 잠듭니다. 가끔은 옛날 사진을 펼쳐놓고 웃기도 하고 가끔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뜨거운 욕망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숨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그 숨소리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소리라는 걸 압니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봅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민준은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후회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덕에 지금 이 사람이 곁에 있어. 아내가 뒤에서 다가와 뭐해?
하고 묻습니다. 민준이 돌아서며 그냥 내가 있어서 행복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아내가 웃으며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포개지고 창밖 바람이 조용히 스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화려한 클라이맥스도 극적인 반전도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서로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민준은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새겨진 채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